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9시 35분.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연봉을 쭉 보시면, 예, 연봉 보여드리면 사실 이런 봉을 왜 보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347.54 정도, 그 다음에 343.89, 이 정도 위는 매도가란 얘기예요. 매도가. 예, 매도가가 이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위치를 넘어가면 사실 상방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이 위치를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상방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310 라인하고 306 라인까지 내려가야 이제 매수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310, 306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반대로 343하고 347 위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이제 길게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 저 봉이 양봉을 내려면, 예? 자, 이 봉이 양봉이 되려면, 이거 연봉이잖아요? 연봉이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죠. 1월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예, 개인은 매도여야 되고 외인은 매수여야 합니다. 이게 양봉의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냐? 개인은 매수고 외국인은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이 양봉이 잘못된 거지. 네, 외인은 10조 매도 중이고, 네, 개인은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연봉을 봤을 때는 양봉을 그리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수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양봉을 내려면 개인이 매수해야 되고 외국인이 매수해야 되고 개인이 매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데 10조로 했어요. 10조. 작은 돈도 아니고, 예, 10조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선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을 그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분기봉을 딱 보면 연봉의 매도가까지 안 갔어요. 그쵸? 연봉의 매도가까지 안 갔습니다.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 341.9?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매도 얘기를 꺼냈을 텐데 안 와요. 안 왔기 때문에 분기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매도가에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을 보면 요 319.33에 있는 게 그나마 안 쓴 거고, 쓴 거는 327.47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강한 하단선은 319.33 정도에 있는데, 이게 저가가 지켜지면 상관없지만 저가가 깨지면 저투가 내려가요. 저가 투자 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가가 지켜지는 선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봉이 전봉의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분기봉이 전봉의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327.47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내려가면 그냥 저가 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홀딩할 수는 있는데 내려간 상태에서 매도로 접근하는 거는 어려운 거죠. 정작 매도가도 안 왔어요. 그래서 4월 시작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큰 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2개월 봉도 하단선이 어딨냐? 320일 라인에 있어요. 다 이 수치에 지금 하단선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전봉을 깨냐 마냐만 남은 거예요. 매도 영역이 아니라고. 떨어지면 매도 영역이 아닙니다. 자, 2개월 봉의 상단선은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41 라인, 343 라인, 345 라인, 347 라인. 요 위가 다 매도 영역이고 이 아래는 그냥 보유하거나 청산해야 되는 자리라서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어요. 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347 위가 너무너무 괜찮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347 위가 진짜 매도하기에 매력적인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매도를 언급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언제 내릴지는 사실 몰랐다는 거죠. 저 위는 비싸다 라는 사실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언제 내린다 라는 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내려왔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냐? 아니겠죠.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사실 3월달 말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윗골이 엄청 달고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 못하죠. 내려왔으니까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 좋게 내려온 거죠. 근데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월봉부터는 하단선이 있어요. 월봉에 하단선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 보면 월봉의 하단선이 오늘 고가입니다. 정확하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 아래로는 내려가도 매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월봉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저가만 남은 거예요. 월봉의 저가 깨졌고 그럼 이제 2개월 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지금 315 라인이죠. 315 라인을 이제 깨냐 마냐만 남은 거고 315 라인이 깨지면 저는 저가 깨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2개월 봉의 저가가 315.8인데 여기 붕괴되면 작년 저점 붕괴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돈으로 보면 붕괴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뭐 외국인이 10조 매도하고 있는데 10조 매도한 돈으로 연봉을 양봉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깨든 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하시든 연봉의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313.51이 안 깨지는 한 매수 전략은 유지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지금 10조 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의 저가를 지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못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제 주장은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수급으로는 연봉의 저가를 지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이 안 들어오는데 복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솔직하게 할 얘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냥 때 되면 내려오겠죠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계속 돈의 흐름을 보면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라 뭐 운 좋게 내려왔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335 아래로 내려간 이상은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월봉 가지고는 할 게 없고, 그럼 이제 주봉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주봉에 뭐 상단선이 있어야 매도를 치지, 그죠? 주봉에 상단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도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주봉 거래도 안 되고 월봉 거래도 안 되고 뭐 2개월봉 거래도 안 되고 분기봉 거래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그냥 저가 깨기를 바라는 거죠. 저가를 깨기를 바라는 거지 어디서 매도를 쳐야겠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347 넘었을 때 뭐 손절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고버스를 손절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힘들다고 토로한 분도 계셨고, 뭐 심지어 망했다라고 표현한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안에 쌓인 그런 스트레스들을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표현을 안 하면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말을 내뱉게 되는데, 말을 내뱉으면 또 그게 자신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죽겠다, 망했다, 힘들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또 이제 고버스를 또 팔아버리고 어떤 경우는 주식을 사고 이런 행위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분석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제가 어필을 해봐야 이게 보는 방법이 비슷해야 설득이 되는 거지. 보는 방법 자체가 다른데, 그죠? 연봉 보고 있고, 뭐 3개월로 보고 있고, 뭐 이런 봉들을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봉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도가로부터는 벗어나 있다라는 걸 언급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락을 보겠다 그러면 계속 일봉을 보셔야 돼요. 일봉을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기에 좋은 거죠. 근데 오늘처럼 만약에 이제 고가를 높였다가 떨어지면 이런 게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고가를 딱 높였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이평선으로 보면 딱 정확하게 보이는데 5이평 맞고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봉만 보면 어렵죠.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다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야간 선물이 한 7.6%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할 얘기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갭으로 내려버리면 시세가 갭으로 나기 때문에 매도자는 그냥 들고 있으면 뭐 좋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갭 하락했는데 뭘 해요. 그냥 저가나 깨지면 홀딩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봉은 저가를 깨면 매도자는 홀딩할 수 있어요. 뭐 양봉이 나든 음봉이 나든 그걸 떠나서 저가가 깨지면 홀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래쪽으로 가면 저는 볼뱅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위치는 볼뱅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316 라인.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거래량이 잘 나오면 316대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이 316이라는 수치가 2개월 봉의 전봉 저가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면 2개월 봉의 전봉 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연봉이 작년 저점 깨고
아래쪽을 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자 분들은 사실상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싸다고 달려들었다가 계속 개인 매수 나오면 답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차트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지나간 차트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지나가지 않은 차트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어차피 봉이 다르게 움직이면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보이는 것만 믿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내려가더라도 매도자는 일봉 외에는 매도 칠 만한 봉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봉이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월요일에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 월요일은 할 게 없어요. 개부르 시세가 다 났기 때문에. 그럼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는 지금 봉을 가지고 이제 매도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수는 저가를 지키는 봉만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상태에서 7% 빠지면 저가 지킬 수 있는 봉은 주봉도 아니고 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에요. 그러면 2개월 봉이니까 이제 315대가 방어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방어돼야 매수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라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추세가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야 상방이지, 올라가는데 추세가 무너지면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상승하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상승하다가 추세가 붕괴되면 이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추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싹 다 지우고 일목에서 중요한 정보들은 요 2개월 봉이에요. 2개월 봉. 왜냐면 2개월 봉이 이번 봉이 고점입니다. 예? 이번 봉이 고점이에요. 딱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449.0 얼마였더라? 예. 그러니까 현재 봉이 데드를 내야 되는 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322.66을 깨면 저는 데드 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봉이 지금 4월 달에 끝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끝나는데 데드가 난다. 그 얘기는 여기서 선행 스팬이 데드 내면 종가도 322.66보다 낮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매수가가 322.66보다는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 정보를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수가가 322.66을 넘지 않을 거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목으로 봤을 때는 322.66 위는 매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이 지금 핵심 봉입니다. 이번 달에 핵심 봉은 이 봉이니까 322.66을 딱 찍었다. 그러면 4월달 종가도 322.66보다 낮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세요. 월봉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주봉도 특별한 의미가 없죠. 데드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주봉도 데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데드입니다. 3일봉도 데드고, 그 다음에 일봉도 데드고, 다 데드예요. 339 안 넘으면 계속 하방은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3일봉이 358.23을 찍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사실 여길 찍고 떨어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358.23 여기
이 수치를 딱 찍고 떨어져야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찍었어요. 안 찍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를 딱 골드를 딱 내고 이렇게 쳐박았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아쉬워요. 차라리 여기를 찍었으면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던졌을 텐데 안 찍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매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너무 어려웠죠. 찍어야 떨어지는데 안 찍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아쉬웠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랬었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슈 없잖아요. 나머지 봉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곱보스하고 인버스 차트를 좀 살짝 보여드리면, 자, 제가 곱보스는 주봉 봐야 된다 그랬고, 곱보스는 주봉 얼마? 2,430원. 이게 타겟이라 그랬잖아요. 골드 났으니까. 여기 골드 났으니까 2,430원 정도를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유효해요. 아직 골드를 안 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듣고 보셔야 이게 도움이 되지, 알아듣지 못하시면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아직 이 주봉은 골드 안 났고, 올봉도 골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곱보스만을 봤을 때는 그냥 타겟은 2,430원이 끝이에요. 2,430원이 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다른 건 아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일봉은 골드 냈고, 골드 냈으니까, 이슈 없고, 지금 남은 거는, 주봉이 2,430원을 찍는 거예요. 이제 거길 찍으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로워지는 거죠. 요거.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라 인버스예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차트를 쭉 보시면, 일봉은 당연히 골드 났을 거고, 그 다음에 3일봉도 골드 났고, 주봉도 골드 났고, 이주봉도, 이 주봉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나지 않나요? 다음 주에 끝나요. 다음 주에 끝나는데, 다음 주 목표가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골드로 끝난다 그러면 목표가가 여기잖아요. 얼마냐면, 4,770원? 4,77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인버스가 오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4,770원까지 가야 돼.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4,605원이에요. 4,605원. 그쵸? 그러면 4,605원에서 (4,605원에서) 4,770원 여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65원 정도가 올라야 돼요. 4,605원으로 빠지면 3.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5% 정도, 3.6% 정도 지수가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지수가 내린다면 3.6% 정도는 내린다고 봐요. 3.6%. 그럼 3.6%가 빠지면 얼마냐? 328.67 곱하기 3.6%. 3.6% 빠지면은 11.8포인트 내려야 돼요. 11.8포인트 내려야 되는 수치가. 그러면 이게 328이잖아요. 328.67에서 빼면 얼마냐? 316.83입니다. 그 얘기는 2개월 봉의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인버스 2주 봉이 골드를 낸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의 2개월 봉의 저가가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연봉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월봉이 골드 나지 않았나요? 골드로 이게 돌아섭니다. 골드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종가가 여기 4,585원 여기 넘으면 이제
예, 와, 이 목표가 얼마예요? 여기야, 여기. 여기에요. 6,495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무서운 자리라고요. 여기서, 연봉의 고가를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313.52를 붕괴하면, 아래쪽 공간이 꽤 크다는 거예요. 예, 아래쪽 공간이 꽤 클 수 있다라는 거. 예, 저는 이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목표치가 얼마냐고, 예? 그 물어보잖아요. 목표치가 이게 진짜 현실화 될까요? 이게 지금 이런 구조가 과거에 몇 번 있었냐면, 예, 여기 한 번 있었고요. 여기 두 번 있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도달한 시점이 2015년도예요. 2015년도 8월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이에요. 그러면 한 5년 걸렸잖아요. 5년? 예? 2020년이랑 2015년이니까. 근데 지금 2020년 다음에 2025년이니까 5년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상방은. 예. 이번 달에 지수가 진짜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연봉의 저가가 깨진다. 그러니까 313.51이 깨진다라는 거는 하방의 입장에서는 윗공간이 개방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윗공간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공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연봉 제가 보여드리면 인버스 연봉을 딱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매수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하단선 있는 자리, 연봉의 하단선 위치가 얼마냐면 4,440원 정도 되고, 상단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5,270원까지가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5,270원. 그러면 4,605원에서 5,270원이잖아요. 5,270원에서 4,605원을 빼면 한 665원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연봉으로 보면 4,605원을 나누면 얼마냐? 14.4%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14.4%. 예? 그러면 곧버스는 지금 위치에서 28.8%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곧버스는 28.8%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수는 얼마나 빠질 수 있는 거냐? 곱하기 328.67. 예. 자, 지수가 빠질 수 있는 폭은 47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328.67에서 빼면 아래 공간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281까지 열려 있는 거죠. 281. 자, 281이라는 수치가 어딘지 아세요? 2022년도 저가죠? 예? 2022년도 저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으로는 거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 수치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연봉 구조로 봤을 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곧버스 가격이 2,345원이잖아요. 2,345원인데 28.8% 오를 수 있죠. 14.4%니까. 예. 그러면 28.8% 오르면 2,345원 곱하기 28.8% 올라가면 675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675원. 그럼 2,345원을 더하면 얼마냐? 3,02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3,02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실제로 곧버스 차트로 보면 목표가가 얼마냐? 여기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3,200
3280원입니다. 3280원. 그러니까 인버스가 14.44% 올라가면 고버스는 3260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해요. 이 정도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8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280일? 280일이 뭐냐? 28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80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개월봉 보시면 여기 여기요. 여기가 278 정도 되거든요. 278.56이잖아요. 그러니까 280일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갔다가 반등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80일이라는 숫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 그러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등을 못하고 주저앉아서 만약에 분기 종가가 279 라인을 깬다. 그러면 220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228.75까지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숫자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1차는 뭐예요? 연봉의 저가. 연봉의 저가예요. 1차는 연봉의 저가입니다. 자, 이게 하락으로 봤을 때 1차 연봉 저가 313.51 그죠? 2차가 10월 저가죠. 23년도 이게 305 라인. 3차는 2022년도 저점. 이게 278이에요. 요 세 숫자만 중요해요. 요 세 가지 숫자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13이 붕괴된다. 그럼 그 다음에 305예요. 305를 보는 거예요. 305가 붕괴되면 그 다음이 278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고버스 3,200원 보여드렸고, 인버스도 목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니까 14.44%. 그 14.44%를 지금 328.67에서 적용하면 280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일단 목표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313.51 못 깨면 매수하시면 되고 313.51이 깨지면 이제 305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305가 깨졌다 그러면 이제 278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78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데드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데드 안 나면 매수하시는 거고 데드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들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자, 313.51 안 깨지면 하방은 없어요. 하방은 없다고. 313.51이 안 깨지는데 하방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313.51이 깨지면 그 다음 타겟은 305예요. 왜냐? 2023년도 11월 달 이후로 매수한 거 외국인 싹 다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타겟이 여기고 여기가 붕괴되면 278이 타겟이 돼요. 그러면 278까지 가면 아마 3,200원 정도의 고버스가 가 있을 거예요. 3,2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분기봉이 대등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목표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278에서 228까지 빠지면 50%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50% 나누기 278 하면
대략 얼마냐면 17.9%예요. 그러니까 한 18%더 빠지는 거거든요. 18%더 빠지는 건데 18%가 더 빠지면은 고포스는 얼마나 갈까요? 2배잖아요. 그럼 최소한 38%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3,200원에서 곱하기 38% 이상 간다면 등가로 가도 잠깐만요. 얼마지? 3,200원에서 곱하기 38%가 오르면 1216원 정도가 오르는 거니까 한 4,400원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등가. 비율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봐도, 분기봉이 되드나면 4,400원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속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붙으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고포스가 얼마를 갈 거냐가 중요하지 않고 313.51을 깰 거냐만 중요해요. 313.51이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목표가를 이제 다시 하나하나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정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어요. 313.51도 안 깨는데 뭐 상방이 어디 있고 하방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이제 313.51을 깨고 나면 두 개의 목표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5와 278. 278은 연봉의 상단선 값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수의 하단선 값입니다. 이거 연봉의 하단선 이렇게 해서 연봉 틀고요. 코스피 200 지수 연봉 하단선 값 딱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얘는 얼마까지 열려 있냐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 269까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값이에요. 이 값이 그 인버스로 봤을 때는 이제 14.44% 올라야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이 값이 고포스로 봤을 때는 3,2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가 깨면 저길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이 저가를 깨면 저기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기를 간다는 얘기는 2022년도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현실적인 목표가는 3,200원이에요. 3,200원 정도고, 저길 갔을 때 멈추면 3,200원이 타겟이고, 멈추지 않고 분기봉을 대든해주면 이제 속도에 따라 4,200원에서 그 이상까지도 잘하면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313.51을 붕괴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13.51을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313.51을 깨면 그때부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기간과 시간대별로 다시 언급을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인버스, 고포스 지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뭐 이런 생각을 공유한다고 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의 저가를 지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봉의 저가를 지키느냐 마느냐, 그걸 먼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